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를 바꾸는 AI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모든 새로운 기술이 처음에 소개됐을 때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가 조금씩 꺾이면서 실망도 하고 그 연구에 대해서 또 관심도 멀어지기도 하는데, 이 인공지능은 70여 년 동안 그런 부침을 거치면서 지금 모든 사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딥러닝이라는 그런 새로운 학습 모델을 활용하면서 데이터가 주어지면 많아질수록 선형적으로 성능도 향상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이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라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심층 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사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사물들이 보이는 것들이 망막에서 이 빛의 신호지 않습니까? 빛이 망막에 맺히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고요. 이 전기적 신호가 시각 그 비주얼 콜텍스라는 시상세포로 이제 맺히게 되는데, 딥러닝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입력이 되면 처음에는 고양이 앞단에 있는 색깔 엣지 정보에서 그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둥근 형태, 사각형 형태를 알고, 그 다음에는 눈, 코, 입 조합 형태, 그 다음에 사람, 강아지 얼굴, 고양이 얼굴 형태를 이제 인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형태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더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곡선이 있는데 어떤 선을 그어가지고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구분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여러 차원을 높여가지고 형태를 바꾸니까 가운데 그림처럼 하나의 선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형태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쪽은 파란색, 아래쪽은 빨간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런 학습 과정, 그 깊은 레이어의 많은 데이터의 구별력을 넓히는 그런 표현 학습을 하는 것이 딥러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처음에 레이어가 하나, 두 개가 있던 것이 지금은 30개 층, 50개, 150개 이렇게 깊은 층이 되면서 더 많은 것을 학습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주어지고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 이 사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종류냐 물으면 대답도 해주고, 사람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씬, 장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빠르게 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앞이 잘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 분들도 상황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을 거고, 지금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의 데모를 보고 계신데요. 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자율주행차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전에는 라이다 센서를 달고 레이더도 달고 카메라도 여러 대로 달고 했는데, 몇 개의 카메라만으로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굉장히 차선도 파악을 하고 주변의 차량이 어떻게 운전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완전 자율차의 시대가 더 빨라지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집에 가장 고가이면서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자동차입니다. 출근하고 난 뒤에 주차장에 놔두고, 아니면 주말에만 활용하면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계속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가 되면 꼭 주차장에 있을 필요가 없죠. 목소리에서도 변화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 클로바 아니면 KT에서 만들어내는 DJ, 가상 DJ 이런 기술들인데, 이런 기술들을 통하면 가상 얼굴과 가상의 목소리 아니면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목소리를 모방을 해서 또 뭔가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죠. 인공지능이 실제
헤어 Okay, we have 살롱, at 10 o'clock. 헤어숍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 과정입니다. Okay, what's her 이 first name? 오른편의 헤어숍에 있는 First 직원은 name is Lisa. 인공지능이 전화를 해서 Okay, 예약하는지를 perfect. 전혀 So I will 모르고 see Lisa 실제로 at 10 대화를 o'clock 하는 on May 과정입니다. 3rd. 이 네 명의 공통점은 가상인간입니다. 요즘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무려 광고 개런티가 뭐 억대를 한다라는 그 뉴스도 봤는데요. 이런 가상인간의 목소리도 합성을 하고 성격도 부여되면 정말 존재는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과 실제 대화도 하면서 서비스도 뭔가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그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예약도 받아주고 이런 시대가 머지 않은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의 인간이 아니라 실존하는 로봇으로 인간과 닮은 것이 나올 것인가? 자율주행차의 대표 주자인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앞으로 2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가정의 여러분들의 힘든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도 좋은 도구를 좋은 곳에 써야지 되는데 아까 딥페이크라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연예인이 행하지 않은 행동을 가짜 얼굴로 만들어내서 이런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윤리적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 그리고 기술의 한 목적성에 맞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정말 사람을 도와주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시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활용하시는 모든 사용자도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 인공지능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거의 컴퓨터 한 대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다 연산하는 능력을 지닌 시대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만능을 할 수 있는 AI가 등장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략 언제 정도로 교수님은 예측을 하실까요? 커즈와일 미래학자가 싱귤레러티라는 책을 내면서 2045년 정도면 사람을 능가한다고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저는 사람을 능가하는 것 기준이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능가한다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사람과 동등한 사람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에 오는 것은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2045년보다는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이 여태까지 그 70년 동안 인공지능이라는 게 소개되고 난 뒤에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뇌를 인간의 두뇌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인간의 두뇌,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치를 아직까지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을 만드는 주체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또 그런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범주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동등한 수준까지는 모르겠지만 능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일부 능력에 대해서는 능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망각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메모리에 한번 저장되고 계속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더 좋은 기능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상상하는 능력, 뭐 창조의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